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오신트 레이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각종 이 안보 소식 간추려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차 대전 그리고 그 이전에 1차 대전 또 한국전 그리고 월남전 20세기 또 21세기 이렇게 쭉 100년간 이어오면서 이렇게 큰 전쟁들이 있었는데 그 월남전 이후에 가장 큰 전쟁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우크라이나 전쟁 3년 가까이 진행되는 장기전이 되다 보니까 정말 무기 체계의 발전 그리고 전쟁의 패러다임 이런 것들이 아주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 1차 대전 때 기관총으로 인해서 참호전이 막 도입이 되고 또 2차 대전 때는 정말 뭐 어마어마한 이 무기의 발전의 퀀텀 점프가 이루어졌고 뭐 그랬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런 것 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큰 전쟁이 없다 보니 거의 냉전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는 무기 체계가 아주 답보 상태에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켰죠. 그게 바로 우크라이나전인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군들에게 정말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전쟁의 패러다임을 확실하게 바꾸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적인 이 정보 소식 먼저 보겠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의 정보기관은 중국이 트럼프와 바이든 중 그 누구도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평가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저는 이 미국의 정보기관이 바이든 대통령을 좀 도와주기 위한 이런 보도자료를 냈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바이든보다 좀 더 강경한 반중 정책을 펴고 있죠.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이 미국인들의 이미지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럼 바이든 되면 계속되면 중국이 좀 더 유리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트럼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미국 정보기관이 아마도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똑같이 다 싫어한다. 그러니까 바이든 걱정하지 말고 지지해라. 이런 차원에서 이런 보도자료를 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연정과 야당의 호소 영상을 발표했는데 당파적인 이익을 제쳐두고 가자지구에서 직면한 과제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좀 정쟁하지 말고 힘 좀 모으자 이렇게 했는데 베니 간츠 등 이 전시 내각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이 그냥 전시 내각 깨졌죠 이제는. 그래서 야당으로 돌아가니까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높이죠.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좀 우리 집중 좀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하마스 완전 재건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안이 없다면 가자지구의 병력 주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즉 가자지구에 대한 군정 통치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미국 대통령 특사 그저께 이스라엘 와서 레바논과의 전쟁하지 마라 라고 말리러 왔다고 했지만 실상은 이러이러한 거 우리가 도와줄게 하는 그 협의하러 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 대통령 특사가 이스라엘 거쳐서 레바논에 갔습니다. 그래서 레바논 의회 의원들을 만나서 5주 안에 레바논 전쟁이 시작된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걸리네요. 아마도 정말 이 라파 지역, 가자 지역을 완전히 정리한 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주 안에 레바논 전쟁이 시작되는데 레바논이 그 전에 외교 옵션 동의 안 하면 미국은 연합군까지 해서 이스라엘을 지원할 것이다 라는 건데 그 연합군은 뭐 영국 등 이 서방 세계가 되겠죠. 그래서 외교 옵션은 뭐냐?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한 대로 이 헤즈볼라를 리타니강 이북으로 밀어 올려라. 그러지 않으면 전쟁할 수밖에 없고 미국 그리고 연합군들이 지원할 수밖에 없다. 자, 이거 보면 미국도 레바논전을 지원할 것 같아요. 그 의사를 표명한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5차 중동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이 되고,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침공하면 전선도 없고 규칙도 없고 한계도 없는 전쟁으로 맞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니들 두려워할 게 아니라 니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협박을 했고요. 헤즈볼라는 이란이 증원군 수천여 명 파견해주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그러니까 우리 겁 안 난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면 저기 앞바다에 있는 키프로스 거기 공격할 거야. 그 키프로스가 레바논을 우회 폭격하는 이 거점으로 활용되어 있으니까 키프로스 폭격할 거야. 그러면 키프로스 폭격하면 그리스, 영국,
또 미국 등등 너희들 곤란하지? 그러니까 전쟁 말려라. 이렇게 또 협박을 했고요. 예루살렘 포스트와 칸, 이스라엘 현지 언론인데 미국이 카타르에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다. 6월 말까지 협상을 거부하면 하마스 추방 안 하면 카타르 제재할 것이다. 그러니까 카타르 당신네들 하마스 추방해라. 이렇게 최후 통첩을 했다라고 했고요. 워싱턴 포스트는 이란이 포르도 핵시설을 대폭 확장을 했는데 여기에서 고농축 우라늄 원심 분리기를 신형으로 1,400개 이상, 기존보다 1,400개 이상을 더 늘렸다고 해요. 그래서 우라늄 농축 능력을 기존보다 3배 이상으로 강화했고, 그래서 어제는 또 제가 알려드렸죠. 이란이 핵탄두, 핵무기에 대한 설계도 준비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핵탄두에 대한 설계도 준비했고, 또 핵탄두가 될 수 있는 이 재료죠. 고농축 우라늄을 이렇게 기존보다 3배로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고, 그러면 이란이 핵무장 강화 준비 조치에 바로 그냥 지금 들어간 상태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은 핵무장 바로 구분응선까지 온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핀란드 정보국은 핀란드 국경 인근의 러시아군 주둔지 80% 이상이 비어 있더라. 그래서 어디 갔냐? 대부분 우크라이나로 배치된 거다. 자,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보고 저로서는 이 80% 이상이 비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냥 그 보도에 이 사진이 첨부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핀란드 주변에 있는 러시아군 부대들인데 여기는 공군 부대, 육군 부대 다 있네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사진으로 계속 분석해 보니까 이제는 차량 통행도 별로 없고, 병영에 이동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해서, 주요 한 80% 정도는 사라졌다. 그 말은 뭐냐? 관리병들만 남아있다 이 말이죠. 전투병들은 다 사라지고 없고 관리병들만 남아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 러시아가 국가 총력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이제 드디어 괌에 입항을 했습니다. 마지막 이 7함대 소속으로서 마지막 작전을 마친 거죠. 그래서 괌에 입항해서 휴식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는 귀국 준비에 들어갔고, 또 지금까지 계속 이 서태평양에서 작전하고 있는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모는 역시 지금도 계속해서 동중국해에서 작전 중입니다. 그리고 칼빈슨 항공모함은 림팩에 참가하기 위해서 하와이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림팩은 칼빈슨 항모가 참가하고 그리고 림팩만 하고 다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어도어 루즈벨트하고 교대를 할 항모는 링컨, 에이브람 링컨이 7월 출항해서, 그러면 7월 말쯤에 시어도어 루즈벨트와 에이브람 링컨이 교대하고,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앞서서 지금 샌디에고에 있는 조지 워싱턴이 로널드 레이건하고 교대를 해서 8년간, 앞으로 8년간 이 요코스카에 주둔하면서 서태평양 안보를 담당하는 이 교대 작업에 들어간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자, 우크라이나 전황 보면 병력은 117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했고, 전차는 3대 격파, 장갑차 18대 격파, 차량 56대 격파, 특수장비 6대 격파, 야포 45문 격파, 다련장 로켓 1문 격파, 무인항공기 39대 격추, 미사일 1발 요격 등의 전과가 있다라고 밝혔고, 자,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95회의 교전을 했는데 포크로스크 방면에서 격전 중이다. 여기가 바로 마린카, 아우디우카 그 동쪽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부대가 특히 러시아 어마어마하게 지금 부대가 집결해 있죠. 부대가 집결해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군의 활동 빨간색 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가 이 마린카, 아우디우카 서쪽의 이 포크로스크 쪽으로 아주 강력한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막아내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또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키우 쪽에 드론 집중 공격했는데 키우 쪽에 오는 것은 모두 다 막아냈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여기 외에 드니프로페트롭스크 그리고 더 서쪽의 리비우 등은 방공망이 그만큼 많지는 않으니까 좀 맞았다라고 했고요. 또 러시아가 이스칸데르 M 탄도미사일로 오데사의 휴양지를 타격했는데 이 이스칸데르 M 같은 경우는 막아낼 방법이 없죠. 그래서 맞아버렸다라고 발표를 했고, 러시아가 이 바흐무트 서쪽에 있는 차시브야르 외곽 방어선에 재진출했는데 격전 중이다라는 거예요. 바흐무트 있죠. 바흐무트 서쪽 이 차시브야르가 있는데
이 차시바야르 쪽으로 지금 러시아군이 다시 또 공세를 집중하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 지금 운하가 있습니다. 운하를 중심으로 해서 방어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차시바야르가 이 바흐무트 쪽보다 좀 더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지형적인 이점 등으로 해서 방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지도 오래간만에 보셨죠? 척파로가 이 지도를 그리는 척파로가 뉴욕타임즈가 계획을 했던 척파로죠. 지금 2달 반 정도 만에 다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동안 기다려줘서 고맙다 뭐 하는 이런 메시지와 함께 다시 이 지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조프 제휴소 우크라이나 드론이 폭격을 했죠. 굉장히 큰 제휴소였는데, 이거 근데 피격 3일째에도 아직도 화재 진화 중이다. 이거 이제 러시아의 재난 담당 기관에서 공식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나사의 화재 감시 영상을 보니까 아직도 여기 빨갛게 지금 불이 나고 있는데, 어제보다는 조금 잦아드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렇게 불이 계속 나고 있어서 이 저유소의 연료 탱크들이 다 타버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고요. 또 우크라이나 검찰은 도네츠크의 볼로바카에서 첫 번째로 포로 참수된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 포로 잡으면 포로로 이렇게 대우하지 말고 그냥 바로 죽여버리는데, 그냥 죽이지 말고 참수를 해라. 그래서 그 참수한 영상을 공개해라.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겁을 먹게 만들어라. 이런 정말 잔인한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첫 참수된 포로가 확인이 됐는데, 이 사람의 신원까지도 확인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검찰은 참수한 자의, 즉 러시아군의 신원을 확인 작업에 들어가 있다고 하고, 나중에 전쟁 범죄자로 다 어떻게 기소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외에도 또 이 포크롭스크 이 지역에서도 또 우크라이나군이 4명이 잡혀서 4명이 또 추가로 참수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알려드린 이 순간에 5명이 참수된 거죠. 정말 안타깝고 또 화가 납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의 4명의 신원도 지금 확인 작업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러시아가 무기 증산을 위해서 중국의 생산 장비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국제적인 약속을 어기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고, 미국은 스위스가 발주한 패트리어트 팩3 미사일의 인도를 연기했습니다. 이거 니들보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먼저 주는 거에 더 급해 하고는 우크라이나에 먼저 주기로 했다. 뭐 아주 합리적인 그런 결정이라고 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우크라이나의 F-16 전투기는 도발 원점이 되는 러시아 영토 타격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공군기지에서 폭격기가 떠서 우크라이나로 미사일 공격하면 그게 바로 도발 원점 아니냐, 그 기지가. 그럼 거기 타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스크바를 제외한 러시아 본토 그 어디도 타격 가능하다라고 확실하게 이제 선을 그어줬고요. 러시아의 불량 탄약이 아주 급증해서 폭발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여기 동영상 보시면은 이 차가 그냥 깜짝 놀라서 뒤로 빽하죠. 앞에서 그냥 차에 싣고 가던 탄약이 막 터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아마 북한제 탄약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탄약이 아주 분량이 많아서 가다가도 그냥 이렇게 폭파해버린다라는 거고요.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6월 들어 우크라이나 전선의 전황이 확실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직 대부분의 전선에서는 러시아가 공격 중인 상황이지만 공격의 강도가 크게 약화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황 변화를 이끌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에 대한 러시아 장병들의 공포감이 통제불능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이 다시 시작된 5월 하순부터 우크라이나가 주요 전선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러시아군 공세를 분쇄하고 반격 작전을 진행 중이라고 현지 워싱턴 소식통들이 6월 20일 리포트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최근 2주 사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하르키우 전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곳은 4만 명 이상의 러시아군 병력이 집결해 볼첸스크와 립시 두 방향에서 맹공을 펴던 격전지였는데요. 5월 초 시작된 이 공세는 6월부터 공수가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볼첸스크 방면에서는 우크라이나군 제57 차량화 여단과 36 해병여단, 러시아 자원병 군단이 주축이 돼 볼첸스크 시내까지 밀고 들어온 러시아군을 격퇴하고
러시아가 5월 초에 확보했던 교두보를 빠르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립시 방면에서는 제127 영토 방위 여단 전력을 중심으로 러시아군 망명자들로 구성된 시베리안 대대, 카스노 칼리노스키 연대와 오메가 유닛이 공세적 방어작전을 진행 중인데요. 이들은 흘리보케 정착촌 일부를 탈환하고 그보다 뒤에 있는 스트릴레차 일대를 공격 중입니다. 이 전선에서 가장 큰 활약을 보이고 있는 것은 역시 드론 부대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활용해 러시아군의 전차나 장갑차의 움직임을 빠지지 않고 포착해 직접 타격을 가하거나 포병 화력을 유도하고 분대 규모로 산계해 몰래 접근하는 보병들 머리 위에는 수류탄과 박격포탄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전선에서 러시아군은 공세를 멈추고 방어태세로 전환한 지 오랜데요. 우크라이나 드론은 러시아군이 숨어있는 건물이나 참호를 찾아내 열압력 탄두로 직접 타격하거나 일명 바바예가로 불리는 폭격 드론으로 공습을 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 드론을 막기 위해 전자전 제머를 대량 보급 중이지만 우크라이나는 제머가 방사하는 방해전파 방사원이 확인되는 족족 집중 포격을 날려 러시아의 대응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드론은 전략적 타격 임무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18일 새벽 아조프시 제휴소를 드론으로 공습해 시설 일대를 초토화시켰는데요. 20일 새벽에도 크라스노다르 제휴소에 드론 공습을 감행해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전후방을 가리지 않고 대량으로 쏟아지는 드론에 러시아군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클리치시우카에서 생존해왔다는 한 장병은 우크라이나가 드론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라며 드론에 대한 공포감을 드러냈는데요. 최저 비용으로 최대의 전술적, 전략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야말로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드론이 정말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볼첸스크 전선이죠. 하르키우 북동쪽 여기 이만큼 러시아군이 내려왔는데 그걸 지금 다 밀어 올렸어요. 그리고는 지금 여기 이제 돌출보가 있는데 이거 지금 강력하게 타격하고 있죠. 아마 더 밀어내겠죠. 이런 작전 또 여기는 그래도 제법 큰 부대들이 우크라이나군 부대들이 좀 있는데 이 립시 바로 하르키우 북쪽에 있는 립시 방면 여기는 영토 방위여단 하나 그리고 그냥 의용군 대대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오메가 유닛 드론 전문 부대가 있습니다. 그 부대를 중심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한 달 만에 공수가 전환되는 이 근저에는 바로 드론의 활약이 아주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 발발하고 첫 번째로 우크라이나가 튀르키예의 TB2 드론으로 러시아를 폭격하고 했었죠. 그래서 드론 저런 소형 드론도 이렇게 폭격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보여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도 크다 해서 조그만 농약 살포용 드론, DJI 조그만 그냥 촬영 드론 이런 거 그걸 이제 투입을 해서 DJI 드론을 하늘에 새카맣게 띄워서 정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군 전차나 장갑차 차량이 나타난 즉시 그냥 바로 좌표를 알려줘서 포격을 하거나 아니면 자폭 돌격 해버리거나 해서 전차 장갑차 차량이 나타나면 바로 그냥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전차 장갑차 이런 전과가 좀 적죠. 또 없기도 없고 이제 러시아가 나가면 죽으니까 그러면 이제 보병이 흩어져서 가는 거예요. 그럼 보병 하나를 가지고 지난번에는 수류탄 하나 던지고 이러면 피할 수도 있고 한데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또 새로운 걸 만든 거예요. 바로 바바야가 이 지역 설화 전설에 나오는 마귀 할멈이라고 합니다. 이 마귀 할멈 같은 이 바바야가 어떤 거냐? 바로 항공 집속탄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보병이 따로따로 떨어져 오니까 수류탄 떨어뜨려서 잘 안 된다. 아예 그냥 공중에 살포되는 집속탄 이걸 항공기 투하용 폭탄을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마귀 할멈이라고 부르고 있다는데 이런 것까지도 발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그러면 이런 전술적인 상황에서도 쓰고 전략 타격, 과거에 2차 대전 때 이 독일의 공업지대를 계속 폭격했던 바로 그 전략 타격이죠. 또 일본 도쿄 대공습했던 그런 전략 타격이죠. 그런 폭격기 없으니까 조금 이렇게 큰 드론 요거 한 3억에서 4억 정도만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이거 가지고 600km, 1000km 날려보내서 들이받아 버리니까
뭐 정유소, 제유소, 제철소 박살이 나죠. 또 이런 거 아주 작은 보트 만들어서 여기 뭐 일제 그 모터 아니겠습니까? 뭐 야마 이런 거죠. 이런 거 뒤에다가 엔진 하나 붙이고 엔진 크기하고 뭐 배 크기하고 너비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겠습니까? 요거 하나의 탄두 중량이 150kg. 이런 거 가지고 여기 위에 이제 센서 붙여가지고 이걸로 이제 방향 잡고 어디로 가는가 정하고 그리고 조종은 무인으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와서 들이받아 버리는 겁니다. 탄두 중량 150kg짜리 들이받아 버리면 굉장히 나름 강력한 위력이 되겠죠. 이것도 뭐 한 3억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전략 타격까지도 드론으로 한다. 그래서 이 또 루크오일 저유소 크라스노다르 지역에 또 저유소 또 파격했어요. 지금 아조프시에 아직도 제유소가 불길이 안 잡혀 있는 상황에서 또 맞았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전략 타격을 하는데 그래서 러시아군 장병 하나를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이 친구는 바흐무트 남쪽에 있는 클리치유카 전투에서 드론 공격을 4번을 받았대요. 4번 받았는데 자기 동료를 다 죽고 자기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는데 너무 공포스럽다. 드론이 날아오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자기가 살 수 있었던 것에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도로 지금 러시아군이 드론의 공포에 빠져 있다라는 건데 그냥 하늘에 정찰 드론을 잔뜩 띄워서 보이는 쪽쪽 직접 타격 아니면은 다른 드론 불러서 타격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우크라이나군. 그런데 이건 이제 앞으로 전쟁의 양상을 이런 식으로 바꿀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국방부는 아직도 이런 전장에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왜? 기존에 준비해 오던 그런 것들을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죠. 제가 다음 주에 국방부 회의하러 가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 국방부 회의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제 드론이다. 해야 된다. 그런데 1년 동안 바뀐 게 없어요. 제가 이번에 또 이야기할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데요. 북한은 반드시 우크라이나의 이런 모습을 따라할 겁니다. 정말 우리 군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